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프레스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코스피 지수보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더 세게 올라왔는데 한 두 배 이상, 그죠? 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왔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종목들도 이제 거의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떨어진 거를 다 회복할 만큼 하루 만에는 다 못 올라오니까 완전히 다 회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지난주하고 특히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어제죠 목요일까지 거래로 따지면 이제 9거래일 동안 진짜 뭐 정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은 또 많이 빠졌었는데 진짜 망연자실 하실 정도로 되게 힘드셨을 텐데 오늘 아무튼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급반등, 특히 코스닥이 5%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닥 급반등의 의미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장이 진행될지 한번 점검을,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정형님도 어서오세요. 샤밍님도 어서오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한데 증시도 좀 급등이 나오고 그죠? 네. 뭐 날씨도 뭐 장마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오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저기 어디들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창 술 좋아할 때 장마철에 술 먹으면 맛있어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올 것 같을 때, 네. 뭐 그럴 때 물가 가서 또 술 먹으면 맛있거든요. 옛날에 또 술을 또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 안 먹지만 아무튼 네.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네. 좋은 데 가서 또 한잔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뭐 녹화라도 보시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지수가 좀 올랐다고 해서 오늘이 바닥이냐 모르죠, 그죠? 네. 그러나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제 잘 듣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일단 지수를 좀 올려놓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세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 나름대로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죠? 네,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죠? 왜냐하면 이만큼 떨어진 거에 비해서 6월 초부터 따지면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이만큼 올라온다고 뭐 끝났느냐?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뭐 이게 회복이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땡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을 못 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관론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땡 잡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오늘 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5% 넘게 상승 마감했죠, 그죠?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소에 자 이걸 보세요. 얼마나 그죠? 한매 쳤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상한가는 없지만 875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거는 44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닥은요. 네. 상한가 3개, 그 다음에 상승한 게 거의 1400개 가까이 되고요. 하락한 거는 7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분노의 반등이라고 하죠. 분노의 반등.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지수가 왜 급반등이 나왔으며 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그렇게 2배 이상 그죠? 차이가 나게 급반등이 나왔느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찍으시고 네. 자, 잘 보이시죠? 네네. 일단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최근에 대형주보다 개별주 테마주가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세게 올라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는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뭐냐면 최근에 미국 대형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주 시가총액 높은 거 몇 개 보여드렸죠, 그죠? 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은 대형주를 보면 별로 안 빠진다. 그러나 개별주 테마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다. 이거는 개인들이 멘탈이 나가서 떨어진 게 맞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얘기했어요? 예, 부동산 대출. 그래서 집 갖고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그죠? 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다 되게 힘들게 해놨고, 이제 어제는 그 얘기는 안 했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방역 정책을 방역을 너무, 그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그 개인 사업,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 오른다고 하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인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다기보다 증시 급락한 이유 중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큰 원인으로, 그죠? 네. 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 여전히 이게 다 러시아 때문이다라고 그 얘기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오전에 방송할 때 더 세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러시아 때문이래요. 네. 러시아도 그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다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난 모르겠어요. 앵무새들 같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최근에 증시가 우리나라 급락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모두 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거 말고 근본적 원인은 딴 건데 그냥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것만 보고 계속 그냥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기 앵무새 아시죠? 앵무새 키워보신 분 1번, 안 키워봤다 4번 찍어보실래요? 네,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앵무새 키워봤다 1번, 네, 안 키워봤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안 키워보셨죠? 거의 뭐 키워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안 키워보신 분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앵무새가 새 중에서 똑똑해요. 앵무새 보고 이 새머리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네. 새머리. 네. 원래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짐승한테는 머리가 아니라 네,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새 중에서 앵무새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까? 앵무새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가르쳐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옆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녹음한 거를요 하루 종일 틀어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앵무새 새장 옆에다가 안녕하세요 그거를 녹음을 시킨 거를 계속 틀어놓고 나간대요. 그렇게 며칠 하면 새가 알아듣는데 새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새는 그 똥을 자주 싸잖아요, 그죠? 새똥, 그죠? 네. 한 20분 30분 간격으로 싼답니다, 그 새는. 그러면 앵무새는요 훈련을 며칠 시키면은 그러니까 강아지들 그 배변 패드에서 그 볼일 보듯이 앵무새는 그게 된대요. 근데 그 주인이 연습을 시킨 거예요. 똥배리 오면 똥싸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새가 갑자기 신호가 오면 똥싸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가서 똥을 싼대요. 네? 새가 똑똑하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앵무새 그 말 가르칠 때 안녕하세요 그거 한 것처럼 계속 이거는 모두 러시아 때문이다. 언론에서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건 러시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세뇌된 앵무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젯밤에 유튜브 어제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다 러시아 때문이래요. 아유, 바보들이에요. 앵무새.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계속 그냥 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때문이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 뉴스 보지 마시라고. 앵무새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저기 뭐 별의별 걸 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앵무새처럼 적이 됩니다. 앵무새 훈련하듯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얘기 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대형주는 별로 안 떨어지고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요즘에 대형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신용미수 몰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돈도 많이 잃었고 이제 대출도 별로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이제 뭐 빨리빨리 돈 벌으려고 신용미수 몰빵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개인들이 잔머리를 썼고 세력들은 그걸 다 보고 그 사람들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편안하게 빨리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한 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요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만큼이 더 떨어졌다. 그 왜 그러겠어요? 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 대형주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신용미수 몰빵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요번에 반대매매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반대매매가 제가 최근에 방송 주제가 계속 그거였잖아요. 반대매매. 그죠?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올 거다. 반대매매가 나오면 바닥징후다. 강력한 바닥징후니까 참으셔라.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냥 증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매도하세요. 수익 실현하세요. 그 소리거든요. 수익 많이 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소리가 참으세요. 저도 그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자 이거 보여드렸죠. 신용 잔고가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미친듯이 줄어들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다이렉트로 쫙 빠졌어요. 번지점프 하듯이.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까지 기준이고 어제까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금액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어제까지 급락 나왔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예전에 그거 가르쳐 드렸죠. 아침 8시 40분 되면 동시호가 거래되는 게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호가가.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뭘 알려드렸죠? 관심 종목을 이렇게 HTS, 휴대폰을 보면 안 되고 컴퓨터 HTS에다가 관심 종목을 많이 이렇게 한 100개, 200개 이상 쭉 깔아놓고 순간 거기서 시작하는 걸 딱 보면 돼요. 그러면 8시 40분에 딱 호가가 보이자마자 온통 하한가가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매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보이세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막 적지 마시고.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 유튜브 쪽 잘 보이시죠? 네. 귀찮으면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한두 명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8시 40분쯤에 40분, 41분 사이에 캡처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업종별로 나와 있는 그냥 그거니까 뭐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뭐 로봇도 있고 뭐 히토류도 있고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시티 뭐 모바일 컨텐츠 무선 충전 창투사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하한가 되게 많죠. 쭉 있잖아 하한가. 네. 그리고 이제 하한가는 아니지만 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9.1, 네? 마이너스 15, 13, 29.8 뭐 이것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에서 고객이 신용이나 미수를 썼죠. 근데 이제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틀 정도 시간을 줘요. 이틀 안에 못 갚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에 매도 주문 건다니까요. 그 흔적이 이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장난친 게 아니에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반대매매 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청산당한 강제 청산. 어제까지 폭락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요일날 폭락 나왔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호가창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까지도 보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얘기 좀 뒤에서 하자고요. 자 그리고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에이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자
아침엔 하나 더 찍어놨어요. 이거 다른 쪽이죠. 뭐 그래핀, 테마주, 황사, 미세먼지 뭐 주르륵 있죠, 그죠? 네. 수소차도 있고 사료주, 자원개발 뭐 쭉 있어요. 네. 어때요? 심지어 파라다이스는 중형주인데 파라다이스도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오른쪽 끝에 여기 상단 마이너스 23%.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지만 거의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뭐 그냥 아수라장. 여기 KC피드,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미래생명전 하한가죠. 네? 그리고 여기 뭐예요? 고려산업도 마이너스 19%. 이게 뭐냐면 원래 동시호가는 8시 30분부터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8시 40분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8시 30분에는 이게 하한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분 사이에 누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 주문을 넣어서 하한가가 풀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8시 30분에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반대 매매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한가에 매도 중을 거는데 이건 8시 40분이라니까요. 8시 30분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데 10분 전에 더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온 건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이럴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거 공부 많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 약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은요 심장 마비 올 수도 있어요. 시작했는데 온통 하한 거예요. 오늘도 끝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장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안 보시면 되고 난 이거를 진짜 한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진짜 빨리 내 고수가 되고 싶다. 우황청심원 한 2-3개 드시고 보세요. 네, 드셔야 돼. 고수들이야 이런 거 보면은 뭐 미리 알고 있지만 아무 적용도 안 되겠지만 초보분들은 심장에 물이 올 수 있어요. 우황청심원 드시고 보셔야 돼. 이 시간에 직장에 출근한다. 절대 보지 마세요. 네. 또 지하철 타고 가다 놀래가지고 또 못 내려가지고 또 엄한 데 가지 마시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좀 고수되고 싶다. 그럼 보세요. 이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아수라장. 근데 시작은 동시호가는 저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 이거는 10시쯤 찍었나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10시쯤 찍었던 10시인가 10시 반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어디 갔어?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하한가에서 시작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1번. 자 빨리 찍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한가 시작한 거 없잖아요. 겁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 상승 나왔잖아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실제로 이제 동시호가에서 하한가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 하한가에 시작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냥 그죠?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걸 알면은 우황청심원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잘 끝났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상승하고 나서 꼬리를 단 게 별로 없이 그냥 어지간하면 윗꼬리 없이 딱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죠? 네. 투매가 너무 심했다는 반증이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종목 더 많은 거? 이거 보세요. 이게 아침에는 어땠다고요? 아침에는 이랬잖아요. 동시호가 8시 40분에 뭐야 이거 오늘도 풍랑 나오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막 그죠? 네. 근데 다시요. 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우리 라이브 회원들 가르쳐 드리려고 자료 준비한 거라니까. 어디 갔어요? 아침 8시 40분 세상 끝난 것 같죠?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그죠? 네. 그러나 1시간 정도 지난 1시간 30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하한가에 시작한 거 없고 나름대로 잘 끝났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내년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또 해요. 그때는 이제 뭐 딴 걸로 바꾸겠죠. 악재를. 그래서 항상 개인들을 털어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자들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견디게 해서 그죠? 좀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걸핏하면은 현금 들고 있자
뭐 비는 피하자, 뭐 손절해서 현금 들고 있자. 도대체 성장은 언제 할 건데요? 제가 요즘 강조한 게 뭐예요? 힘드시겠지만 매집을 게을리하지 마셔라. 도망치지 마라. 여기 손절하거나 움직이면 절대 회복 안 된다. 그냥 힘드시겠지만 맞아라. 그냥 맞고, 그리고 매집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셔라. 그리고 돈 좀 구해와라. 제가 2주 동안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돈 좀 구해오시라고. 힘드시겠지만 돈 좀 구해오시라고. 이 상황에서 전문가가 편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회원들 다 그냥 손절시키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게 전문가가 편해요. 그게 억수로 회원들 위하는 것 같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옛날에 제가 했던 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난 남 얘기 안 해요. 내 얘기하지. 제가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막 현금 들고 막 있으면은 회원들 억수로 위하고 회원들이 편한 것 같죠? 전문가가 위험합니다. 현금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현금 3일 이상 들고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몸살 나요. 뭐를 막 사고 싶어 갖고 막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차라리 상장 폐지될까봐 거리 정지당한 거 들고 있는 게 낫지, 현금 들고 있어. 현금 3일에서 일주일 이상 들고 있게 하죠? 그럼 미쳐버립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 못 사게 하고 현금 들고 있게 하면요. 그 사람이 미쳐요. 여러분들 전문가 안 해보셔서 그래. 나 해봐야 돼. 나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미칩니다. 진짜. 회원들이 미친다니까요. 그럼 현금 들고 있어 누가 편해요? 전문가가 편한 거예요. 종목 추천 안 해도 되잖아요. 종목 추천한 게 없고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종목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매수 사인 낼 게 있어요? 현금 들고 있는데 현금 당분간 들고 있자 그랬는데 매도 사인 낼 일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 배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제가 옛날에도 해봤다니까요. 전문가가 편한 거예요. 종목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종목 추천을 2개, 3개 한 사람보다 5개 한 전문가보다 힘들어요. 5개보다 10개 한 게 더 힘들고. 왜 그러겠어요? 그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수익 나면 분할 매도든지 뭐 전략 매도든지 해줘야 되고, 그게 올라오면 왜 올라왔는지 설명해야 되고, 이게 지금 왜 안 가고 왜 들었다 놓으면 왜 들었다 놨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거를 절반을 팔아주면 이 절반은 어디로 갈 건지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문제 있으면 문제에 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거는 회원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종목이 좀 많으면 회원 힘들다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힘든 거예요. 종목 한두 개만 추천해 볼까요? 제가 배가 나와요. 그럼 전문가가 배가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뭐 있어요? 똑같은 종목 매일 뭐 같은 얘기 반복합니까?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현금 들고 있으면 전문가가 편하고요. 종목이 적으면 전문가가 편해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되신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진심으로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 가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누가 편한지. 네? 별로 안 찍으실 것 같아. 찍으시면 찍으시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지 못 알아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이에요. 네? 고정관념이라니까. 종목이 많으면 회원 힘들다. 아이고, 전문가가 더 힘들죠. 회원이 한두 명이에요. 네.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편하게 가려면 현금 들고 있게 하고 종목 추천 덜 하고, 네, 그러면 돼요. 방송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제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방송 매일 하잖아요. 저녁 방송까지. 제가 이상한 거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난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 제 얘기. 네. 아무튼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강력한 바닥 신호인데, 이 강력한 바닥 시그널인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이 개인들을 헷갈리게 해요. 어떻게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기사를 이제 쏟아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바로 나와요. 폭락장 못 버티는 B2 개미들. 아니, 지나가다가 머리가 좀 간지러워서 좀 잠깐 긁으시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사진을 올려요. 네? 이런 사진을 꼭 올려. 내가 보기엔 뭐 그냥 편안한 얼굴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폭락장 못 버티는 B2 개미들. 곧 역대급 반대 매매 우려도. 이게 뭔 소리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면 바닥 징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급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 뿌리는 거냐면,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와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말도 참 어렵게 해요.
최근 폭락장에 개인이 빚을 내 주식을 사고서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늘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더 나와서 증시를 더 끌어내릴 거다라고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이거. 네. 이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신용이 바닥을 찍고 또 신용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 신용 늘어난다고 또 호들갑을 떨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번에 신용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증시 폭락했는데 신용이 또 늘었다고 주식을 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예요. 안 바뀌어요. A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A국가 바뀐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것도 안 바뀌어요. A국가가 바뀌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건국이래? 없죠? 이것도 안 바뀌어요. 이 레퍼토리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냥 알고 하시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네. 지금 주식 사면 안 된다고. 네. 저런 식으로 합니다. 네. 개인들 털어내고 지금 주식 사면 안 된다. 바닥이 아니다. 네. 바닥이 아니다. 조심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순진하신 분들은 또 믿어요. 네. 근데 대부분 믿어요. 네. 알고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그 기사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매매는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돼요. 아까 그 뉴스 믿고 싶으시면 그거 믿고, 거꾸로 얘기하는 제 얘기를 믿고 싶으시면 제 얘기 믿으시고,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난 저는 강요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다음 주에도 반대매매가 나온다니까요. 나오는데 그게 증시를 끌어내리거나 그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진 않아요. 뭐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죠? 그래서 증시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시간이 뭐 별로 없어서 상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제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란 걸 했죠. 다음 달에 7월 달에도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이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0.75% 7월 달에 네,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5%가 넘는답니다. 네, 미국 쪽 전문가들 예측이 그래요. 네. 거의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0.5%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또 호들갑을 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또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쭉 하고 미국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엊그제 얘기했지만, 어제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말을 또 바꿨어요. 이해가세요? 네. 말을 자꾸 바꾼다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1,300원 근처 온 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호들갑 안 떨더니 요즘에 호들갑 떠는 거예요. 바닥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 얘기 안 했다니까요. 환율 얘기 거의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요즘에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서 얘기 많이 나오죠. 1,300원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1,300원 근처였어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증시는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에서 끝날지 1,350원까지 갈지 그 이상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바닥이에요. 이 차트를 뒤집으면 코스피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건 난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니까 뭐 외국인이 떠난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또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지수가 바닥일 때 이걸 뒤집으면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네. 환율이 고점일 때 지수가 바닥이에요. 고점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죠. 근데 정확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열심히 코스피 지수 환율이 1,300원이라서 외국인이 떠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떠나기는 뭘 떠나요. 옛날에 외국인이 진짜 팔아가지고 환율 급등한 걸 못 보셔서 그래. 정말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환율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코로나 때,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갖고 바로 떠났거든요. 그때 지금 보시면 2주 동안 환율이 천천히 오르잖아요. 이렇게 안 올라요. 이렇게 오르지. 이해가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뉴스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요즘 입에 달고 살아요. 뉴스 좀 그만 보라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유가 있죠. 국제유가랑 이런 걸 보면 미국이 0.75% 금리 인상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살짝 꺾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있죠? 농산물 가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밀, 요즘 여러분들 제일 걱정이 뭐예요? 기름값이랑 곡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죠? 그죠? 네. 밀가루 가격을 보실래요? 추세가 바뀐 건 없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인지 뭔지 하고 나서 미국 연준 의장이 좀 세게 얘기했죠. 경기 침체 얘기도 살짝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실제로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떨어집니다. 살짝 눌렸어요. 자, 그러면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전 세계 경제 수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그리고 0.75% 금리 올리면서 했던 말, 그게 뭐겠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한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 그 연준 의장의 말이 먹힌 거예요? 안 먹힌 거예요? 먹힌 거다 1번, 효과가 있었다 1번, 효과가 없는 거다 4번 찍어보세요. 자, 이건 찍으세요. 찍으라고 하는 건 좀 찍으세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 1번, 없었다 4번.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주죠? 이해 가셨어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올라가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 올라가면은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그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저희가 얼마 전까지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근데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얘기를 세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호들갑을 떨었는데 죄송해요. 이게 자꾸 요즘에 떨어져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라고 날리고, 떨어지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앞으로 기름이나 이거 쓸 일 없어서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끝날 때는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왜 그러냐 그러면 러시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전문가나 또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다 러시아 때문이다, 러시아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을 머리 나쁜 사람, 바보라 그래서 바보. 더 심한 게 욕했어요. 더 심하게. 여기 이제 저녁방송이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겠고, 네, 제가 아주 그 바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바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주식 놓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 돈을 벌려고 그래? 이거예요. 그냥 아셨죠?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안 꺾이고 있다? 꺾이고. 요즘에 부동산 집값이 막 떨어질까봐 걱정들 많이 하시죠. 집이 있는 분, 없는 분, 전세 사시는 분, 그죠? 집이 있어도 대출 받으신 분, 그죠? 월세 사시는 분은 또 월세 올라갈까봐 걱정이고, 집을 살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죠? 장가 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답답하고 다 힘드시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제가 어제 전 정권 부동산 정책을 왜 비판했냐면,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다 힘들게 해놨거든요. 누구만 돈을 벌었어요? 정부. 세금 잔뜩 걷어갔으니까. 제가 어제 대놓고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욕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제. 자, 보세요. 몇 분이에요, 지금? 네. 어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못된 건지. 자, 보세요. 부동산, 이제 어제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고.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이게 너무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우리가 망할 것 같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왜 불안해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이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우리가 경제 침체로 망할까 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값이 더 이상 안 오르고 정체를 보이거나 약간 떨어지면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집값이 약간 떨어지면서 확 떨어지면 안 돼요. 가격 상승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살짝 머물거나 약간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왜 걱정해요? 다 걱정하잖아요. 지금 집이 있건 없건 대출을 받았건 안 받았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은 왜 힘들어요? 아니 전세값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대출이자 올라가면은 집값이랑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도 올릴 거 아니에요. 정가가 되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네?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약간 둔화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거예요. 제가 진짜 경제 얘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제 지식을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 뒤집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절반은 보수고 제 친구 중에 절반은 민주당 지지하거든요. 난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얘기한 거는 100분 100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게 맞고 미국 연준 의장의 그 노력이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구두 발언 있죠. 네. 경기 침체가 미국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나올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일을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은 손절했다가 내일은 추경매수했다가 다음날 또 떨어지면 손절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 바닥인 것 같으니까 신용 한번 써보자 미수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또 반대 매매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뉴스 안 보면 되는데 뉴스 보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삼성전자 안 망할 줄 알고 샀는데 차트 보니까 망할 것 같아서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개인들이 뉴스 보고 잘 속아서 그래요. 네. 이해가세요? 네. 오늘 좀 표현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식이 심리싸움인 거예요. 심리싸움. 지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죠? 네.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돈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경험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게 그래요. 뉴스를 너무 많이 봐도 안 되고 너무 안 봐도 안 되고 그죠? 네. 그거라고요. 아셨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살짝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그러면 뭐 이제 사료주나 또 뭐 에너지 관련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럼 얘네 끝났나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대부분 물어봐요. 그러면 사료주 끝났나요? 네. 에너지주 저번에 좋게 얘기하시더니 끝났나요? 네. 이런 생각을 방금 했다 속으로 솔직하게 1번 찍어보세요. 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속으로 그러면 사료주 끝난 건가? 이런 생각했다 1번. 네. 별로 찍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있으세요? 네.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무슨 얘기하면 바로 즉각 반응하시는 분들 거의 안 찍으시죠? 네. 있다니까요. 네. 나도 이제 그런 거에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얘기 하나만 듣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뉴스 좀 그만 보시고. 네. 결론이 뭐냐? 지수가 오늘 급반등이 나온 거는 개인들이 멘탈 나가서 싹 반대 매매 당했고 강하게 저가 매수도 들어왔고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있어요. 공매도 쇼커버링. 네. 공매도 쇼커버링. 공매도가 많이 걸리면 폭락하죠. 근데 바닥을 찍잖아요. 그럼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매도를 처음에 걸리면은 공매도가 세력이 주식을 팔아요.
그 주가를 끌어내리죠. 근데 그 사람들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건 우리랑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수익 실현할 때는 주식을 팔죠. 공매도는 거꾸로잖아요. 주식을 사요. 최대한 자 우리는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최대한 빨리 팔아야 그 수익이 내게 되죠. 늦게 팔면은 수익이 줄어들죠. 그죠? 공매도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주식을 빨리 사야지 그 사람들 수익이 많은 거예요. 경쟁적으로 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시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급락에 나오면 반드시 급반등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면 나중에 이게 꼭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올 때 그 영향도 좀 있어요. 잘 모르실 거라 숏 커버링이 뭔지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시고 그거 찾아보시는 순간 또 어려운 세계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뉴스 주말에 뉴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되니까 이거 하나 얘기를 마칠게요. 최근에 제가 차트를 어제 그랬죠.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차트를 보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종목을 하나 보고 얘기해 볼까요? 뭘 갖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삼성출판사? 잠시만요. 뭐 가지고 얘기할까? 지니뮤직 이런 거 갖고 얘기해 봅시다. 지니뮤직은 제가 추천한 적이 없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냥 참고 삼아 이제 이해하시라고 공부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을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고점이 6,000원이니까 여기서 샀어요. 매수 시점은 여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샀죠, 그죠? 외국 사건, 뭐 최근에 우수 사건 6,000원에서 샀어요. 왜 샀겠어요? 많이 갈까봐, 수익 날까봐 바로 수익 샀겠죠, 그죠? 그 여기 보니까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막 가려고 막 급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갈까 싶어서 안 팔았어요. 근데 6월 초부터 투매가 나오더니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잠깐만요. 차트 설정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 손절하는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기 스타일은 어디서 털리냐면 5일선 있죠, 검은색 선. 5일선이 깨지면 이렇게 검은색 여기 5일선이거든요. 이 5일선이 깨고 내려오면 이분들은 얼굴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핏기. 그러니까 6,000원에 샀는데 5일선을 깬 게 얼마냐면 5일선을 깨고 내려서 5,000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 대충 얼마예요? 한 15%에서 한 20% 손실 나죠? 그러면 이분들은 미쳐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손절해요. 거꾸로요. 15에서 20% 수익 나죠? 이거 못 챙겨서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수익 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수익이 사라질까봐. 이게 그분들 스타일은 그래요. 단기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스타일이 그렇다고. 이분들은 보통 이제 이 정도 수익,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는 5일선을 깨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단기에서 스윙, 그죠? 단기나 스윙, 뭐 눌림목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들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이게 21선인데 21선이 이렇게 깨고 내려오잖아요.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어느 정도냐면 배우자가 바람나서 집 나간 것만큼. 결혼하셨나요?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예요. 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6,000원에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4,500원 깨고 내려오죠? 얼마 손실이에요? 20에서 30%를 향해 가죠. 그럼 그때부터 얼굴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멘탈이 깨집니다. 요게 단기에서 스윙,
요 정도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20-30% 수익 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그 정도 손실 나면은 괴로운 거예요. 쉬워요 이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스윙이나 중기.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 3, 뭐 한두 달, 2, 3개월 들고 수익 한 30%, 50% 이상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특히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 멘탈이 깨지겠어요? 자, 직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차트상에서는 여기다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 얼마예요? 깨고 내려오면 4,000원이죠. 6,000원에 샀는데 4,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얼마 손실이에요? 네. 30에서 40%.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 얼마예요? 3,300원. 그럼 뭐예요? 거의 반토막이죠, 이거. 사실상 50% 손실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분들이 원했던 수익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손절합니다. 왜 손절할까요? 15에서 20% 손실 났을 때 손절하는 사람은 그거 이상의 수익을 못 내봤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기보다 경험이 없어요. 항상 이 안에서만 매매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는 걸 잘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21선 깨고서 내려오면 손실이 한 20-30% 난다 그랬죠?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 21선을 깨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면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나?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주식을 팔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손절 때리고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요. 왜냐고요? 희망이 없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손절하고 절망해요. 맨날 계좌 보고 슬피 울어요. 집 나간 그죠? 배우자 그리워하듯이 슬피 우는 거예요. 내 돈 이러면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손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저점이죠. 여기 전저점을 깰 때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스윙, 중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제 살짝 깨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까지 떨어지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 얘기를 하려다 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죠?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요?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내봤으니까. 그리고 이게 회복되는 거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그래서 손절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손절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까 제 회원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주식 관련된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분도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본인이 직접 봤대는데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유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에.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멘탈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식계에서 굉장히 이제 동학개미들이나 주식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소리를 파르르 떨면서 이제 유튜브 그 사람들 이제 얼굴 다 이제 내놓고 하니까 얼굴이나 말하는 게 다 이제 완전히 사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번에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들도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 힘든 거예요. 저희 회원이세요.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힘내라고 아까 연락 주신 분이 있었어요. 몇 분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참고 이겨낸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주식 뭐 리딩방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시황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그분들도 멘탈이 나간 게 티가 났던 거예요. 그죠? 네, 있었어요. 저 어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3시 반에 딱 끝나자마자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그만 팔아 이러면서 이제 네? 네,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승진 안 됐지만 이제 그만 팔아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랬다고. 왜 자꾸 파는 거야? 그 소리 왜 했냐면 저도 요새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 정도면 이제 다 떨어졌는데 자꾸 이제 던지니까 누가 승질난 거예요. 그만 던지라고. 승질나니까 어제 저도 그렇게 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심리게 적어주고 막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답니다. 전 그분들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절대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언론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오늘의 결론, 네. 결국에는 반등 나오죠? 네. 다음 주에도 반등 좀 나오긴 할 건데 대신 이건 하셔야 돼요.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세게 급등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세게 더 두세 번 올렸다가 약간 누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 꾸준하게 참여하시고 주말에 뉴스 보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돼도 뉴스 보지 마시고 힘드시면 힘드실수록 뉴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열어봤자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내비두시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빨리 올라오니까 계좌, 차트, 뉴스 세 가지 보지 마시고 아셨죠? 그냥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 쭉 해드렸죠? 언론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 뉴스를 왜 자꾸 들어요? 네? 좋은 얘기를 들어줘야지. 전 여러분들한테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가끔 뚜껑 열려서 이제 약간 좀 발언이 좀 셀 때도 가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쌍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오늘도 준비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주말 아무튼 편안하게 잘 보시고 제발 제 방송 끝나고 뉴스나 다른 거 좀 보지 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셨죠? 네. 죽으라고 막 1시간 동안 이제 머리를 딱 깨끗하게 세뇌를 시켜놨는데 정화를 시켜놨는데 가서 또 이상한 거 보고 와서 저 내일 또 떨어지는 거 아니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지난주하고 이번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뭐 들었다 놨다 하겠지만 그죠? 네. 확실한 거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니까 그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제 회원님분들 그 다음에 회원이었는데 돈이 요즘에 투매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서 지금 잠시 쉬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 방송 듣고 계시죠? 그죠? 힘내세요. 네. 전문가를 1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3년, 5년, 10년씩 된 회원들이 80명이 넘는 이유는 그죠? 네. 이런 거를 다 겪어내고 항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뭐 좋을 때만 있겠어요. 그죠? 사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생고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고생한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요.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들어올까 말까? 빨리 들어오세요. 바닥 되지 말고 돈 벌고 싶다. 빨리 들어오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신규원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돈을 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규원들이 아무리 바닥을 잡고 막 해서 들어오죠.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잡아도 기존 회원들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이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팔거든요. 어지간히 흔들어서는 세력이 어지간히 흔들어서 안 팔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요. 네. 그죠? 네. 지옥 훈련을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규원이 아무리 바닥 타이밍을 잘 잡아도 기존 회원 절대 못 이깁니다. 일주일 빨리 들어온 사람을 못 이기고 한 달 빨리 들어온 사람, 그 전부터 있던 사람들을 못 이겨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 심리 잡아드린다고 종목 얘기를 많이 못하죠. 우리 김 실장님이 이제 오늘도 무슨 이슈 테마주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 실장님 방송 많이 들으시고 제가 종목 얘기하는 거 도움 되세요? 도움 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빨리 맞춰야 되는데 빨리 맞춰야 되니까 오늘 찍어주시고 요즘에 여러분들 심리가 걱정이 돼서 종목 얘기를 많이 못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제 지수 반등 나오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김 실장님도 방송은 이제 1년 미만이라서 방송은 초보신데 주식은 20년 하신 테마주 굉장히 잘하시는 고수분이니까 네, 여자분이신데 착하세요 또. 그래서 종목 얘기 되게 잘해주세요. 가서 돈 많이 받으시고 당분간 우리 김 실장님 종목 얘기해 주시는 거 많이 참고하시고 다 적어놓으세요. 네, 피와 살이 되는 거니까. 지수 반등 좀 더 나오고 심리 좀 편안해지면 저도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일주일